너무하지 않냐? 어? 너무하지 않냐고. 차라리 그런 문제가 분해지나 말든가. 방학을 끝내겠다고 말을 했으면 말을 지키든가. 그걸 말 지키라고. 야, 고작 한 장 반? 2장 냈다, 숙제. 2장 냈다고. 자, 봅시다. 오늘 경우에서 뒤쪽. 아마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 푸는 것들 조금씩들 다시 한번 연습들 잘 하시고.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여기 파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많이 못했다고 해서 너무 간절하지 마시고, 고3 때도 대부분 여기도 고3 애들 갖다 줘도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웬만한 고3 애들이면 한 절반치기 맞았어. 절반치기는 한 3분의 2밖에 못 맞아. 고3 애들이 전부 다 못 맞아. 그 정도로 조금 어려운 유형들이 꽤 있으니까 연습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154쪽부터 54쪽 질문 500, 900, 90번, 또 91번, 92번, 또 없니? 자, 90번, 91, 92번 총 3개 가겠습니다. 90번부터 집합 x에 대해서 누구에서 누구로의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렇다면 일단 정의역과 공역 뭔 소리인지 다 이해 가셨을 것이고, 다음에 가조건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 더하기 f-x에다 뭘 씌운 게? 절대값 씌운 게 얼마야? 1이야.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식을 절대값 씌운 게 1 나오니까 조건 가에서는 fx 플러스 f-x가 얼마 되는 경우나? 마이너스 1 되는 경우나. 다음 fx 플러스 f-x가 얼마가? 1 되는 몇 가지 경우? 2가지 경우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표현 이해 갔지요? 다음 그 다음에 요놈 식기에서 x가 뭐보다 크면? 0보다 크면 fx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면 fx는 0보다 크다.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함수 fx의 뭐 구하라 그랬어? 개수 구하라 그랬지. 그럼 함수 개수 구하기 가장 기본은 뭐 작성? 여기서 그래프가 어딨어? 뭐라 그래 그거? 대응. 다시 뭐라고 한다고? 대응. 그렇지. 다시 뭐라고 한다고? 대응표. 다시 뭐? 대응표. 다시 뭐? 대응표. 그렇지. 대응표 작성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대응표 작성이 되셔야 그 다음에 함수 개수 구하는 걸 잡아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마3, 마2, 마1, 1, 2, 3 마3, 마2, 마1, 1, 2, 3 됐어? 그러면 이때 우리가 먼저 제일 첫 번째 해석하셔야 될 건 이 나조건부터 일단 잠깐 먼저 보고 갈 텐데, x가 0보다 크면 fx 0보다 크다. fx 기초 해석하면 시작. x가 x일 때 함수가 근데 그 x가 뭐보다 크다 그랬어? 0보다 크다 그랬지. 그러면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1, 2, 3. 그럼 f 뭐는? 1은 뭐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다음 f2도 뭐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다음 f3도 뭐보다 0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을 나타내 준 게 당연히 얘 첫 번째 표현일 것이고, 됐지요? 다음 두 번째 이제 가조건을 가야 되는데, 저런 관계식 나오면 어쨌든 정역 x가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 무조건 뭐 하라고 했니? 같다. 넣으라 그랬지. 됐어 안 됐어? 그럼 x에 얼마를 넣게 되면? 1을 넣게 되면 시작. f1 플러스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또 f1 그래? 플러스 f 마이너스 1은 1 다음 f2 플러스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다음 F3 플러스 F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밑에 거는 F2 플러스 F 마이너스 2는 2 1 미친 거 아니야. 다음 F3 플러스 F 마이너스 3은 1 됐죠? 가장 먼저 이제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은 뭐를 일단 안 되는 거냐면 젖짓을 하라고 하는데 분명히 얘기했는데 젖짓을 안 하고 그냥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수학 문제 풀 때는 일단 무조건 뭔 소린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물론 공부를 하면 나중에 저게 안 봐도 뭔 소린지는 알아. 근데 니들이 현재 그 단계 아니거든. 저런 표현들이 니들은 아직까지 안 있기 때문에 젖짓을 무조건 하고 시작하라고. 예, 갔어 안 갔어? 숫자 무조건 넣고 시작을 하란 말이야.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일단 F1 더하기 F-1이 얘가 얼마 나오는 경우를 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를 보면 그때 F1이라는 거 이제 이건 기초 해석해도 될 거 아니야. 얘도 기초 해석해도 될 거 아니야. 더한 게 얼마 나오는 경우는 마이너스 1 나오는 경우는 정해져 있죠. 뭐 더하기 뭐?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때 둘의 위치는 바뀌면 돼 안 돼? 그렇지. 얘 때문에. 됐냐 안 됐냐? 다음 또 1 더하기 마이너스 2만 있니? 2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또? 안돼 없지요? 다음 이 경우도 만족하는 경우는 언제? 1 더하기 마이너스 2. 또? 2 더하기 마이너스 3. 다음 이 경우를 만족하는 건 또 언제? 1 더하기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2. 다음? 2 더하기 마이너스 3. 그럼 이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는 시작? 2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음? 3 더하기 마이너스 2. 요거 만족하는 경우도 2 더하기 마이너스 1. 다음? 3 더하기 마이너스 2. 다음 얘 만족하는 경우도 2 더하기 마이너스 1. 다음? 3 더하기 마이너스 2. 됐죠? 그럼 얘들만 다 반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이 조건은 이미 만족하는 거 우린 다 해놨고 다음 함수 f가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나 뭐 이런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다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거든. 그러면서 그 절대값을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로 쪼개는 건 두 가지로 쪼개는 건 경우가 and 즉 그리고의 경우야 or 또는의 경우야. 그렇지 또는의 경우지. 얘네들이 1이 나오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그 얘기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요. 요 식기가 1 더하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요놈 같은 경우에는 1이 나와도 우리가 원하는 가족권은 다 만족해야 돼. 2하고 마이너스 2는 만족해야 돼. 다시 다 가족권 가족권 다시 봅니다. 조건가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다음 절대값 fx 플러스 f-x는 1. 그러면 f1 더하기 f-1은 마이너스 1이면 만족하냐 말이 하지요? f2 더하기 f-2는 1이면 조건 만족하냐 말이 하죠. 다시 얘는 1쪽에선 요거 만족하고 2쪽에선 이거 만족해. 돼 안 돼? 돼요. 3쪽에선 요거 만족해. 돼 안 돼? 되지요. 또 바꿔서 얘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만족해야 안 해? 해요. 요 놈은 마이너스 1이지만 얘네들은 1 만족해야 돼? 하시겠죠. 뭔 소린지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어쨌든 원하는 게 절대값 취한 게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보기 쉽게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경우의 수 또는으로 먼저 나눠서 확인을 해놨고 어쨌든 가족권만 만족하려면 여기 있는 놈들 중에 이거와 이게 동시에만 안 들어가면 된다는 것 뿐인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얘네들이 동시에는 성립하면 되니 안 되니?
동시에는 안 될 거 아니야. 동시에만 안 된다는 것 뿐인 거지 그 외의 경우에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즉, 이 6가지 경우 중에서 동시에 얘네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어쨌든 1이나 마이너스 1만 나오면 될 거거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이 F1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시면 되냐면 여기에 동시에는 안 되지만 얘네들이 따로따로 각각 1일 때 마이너스 1때 성립하는 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이 개념인 거야. F1 더하기 F-1을 쏠 수 있는 놈이 누구한테 쏠 수 있어? 1이 되는 경우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다음 F2 더하기 F-2가 쏠 수 있는 놈도 또 얘도 얼마한테 1이 되는 경우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표현 이해갔니? 다음 F3 더하기 F-3도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기만 해주면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1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다음에 또 2 더하기 얼마?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 다음에 또 2 더하기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또 3 더하기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이게 1대1 함수란 전제 조건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그 얘기 이 새끼가 쏠 수 있는 거 다 쏴도 돼야 돼. 그래요. 됐지요. 그럼 얘가 쏘는 건 몇 가지? 4가지. 얘가 쏘는 거. 4가지. 그렇지. 얘가 쏘는 거. 4가지. 그렇지. 그러면 함수계수 끝이잖아.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공항으로 보자는 경우에서는 뭐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게 동시에 만족해야지 함수 x 원선 다 쏠 거 아니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갔냐? 자리에 안 가신 분. 됐나요? 뭐 아마 여러분도 아직 조금 개념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다시 어쨌든 나조건은 빨리 해석되고 가조건의 요식들을 우리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로 봐야 알아보기 쉬우니까 얘를 해놓고 가장 긴초 무조건 뭐부터 해놔라. 표현 뭐 안 될 때 무조건 뭐부터 해라. 갖다, 디립다, 대입하라 그랬잖아. 대입해서 그 경우를 찾아보니까 될 수 있는 경우가 이 4가지 중에 하나씩만 써주면 돼. 결론적으로. 예, 갔어. 얘도 써야 되고 얘도 써야 되고 얘도 써야지 함수가 1과 마이너스 1 쏘는 놈이 정해지고 2와 마이너스 1 쏘는 거 3과 마이너스 3이 쏘는 게 다 정해지게 되겠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원하는 함수의 겟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얼마짜리? 1, 2, 3짜리인 뭐가 존재한다? 뭐가 존재한다고? 1, 2, 3, 4, 5짜리 5개의 원. 5개의 뭐가 있다? 원이 있다. 원을 경계로 하여 안에서부터 A, B, C, D로 나누고 서로 다른 몇 가지 색깔의 3가지 색깔의 물감 칠해서 문양을 만드는데 각 영역은 몇 가지 색으로만 칠하고 한 가지 이웃한 영역은 서로 무한색 다른 색 한 3가지 색의 물감이 각각 몇 통 이하만 한 10통 이하만 뭐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다음 A 영역의 넓이만큼 뭐 할 수 있을 때 칠할 수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르게 색칠하는 문양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냥 만약에 물감에 제한 없이 색칠하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대로 몇 가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문제가 되는 게 아무렇게나 막 색칠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물감을 몇 통만 쓴대? 10통만 쓴대. 근데 그 물감 한 통으로는 영역 어디의 넓이만큼? A의 넓이만큼 칠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다는 건 지금 쳐다보면 A의 넓이를 우린 찾을 수 있을 거거든. A의 넓이는 반지름이 얼마짜리? 1짜리 뭐의 넓이니까? 원의 넓이가 될 테니까 A의 넓이는 얼마 나오니? 파이. 그럼 이 파이라는 영역을 물감 몇 통으로? 한 통으로 칠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물감이 몇 통 사용된대? 10통 이하로 받고 있다며. 그럼 10통 이하라고 얘기하는 건 몇 파이까지 칠할 수 있다고? 10파이. 그렇지. 10파이까지 칠할 수 있다고. 문제 이해하죠?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각 영역에 일단 우리는 뭐부터 찾아야? 넓이부터 찾아야 되겠네? 그러면 영역 B라는 건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에서?
2짜리 2짜리 원에서 반지름이 얼마짜리? 1짜리 원을 뭐 하는 것이고 빼는 게 될 것이고 그럼 2의 제곱 파이에서 1의 제곱 파이를 갖다 빼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파이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계산하시면 몇 파이가? 3파이 나오겠죠? 그럼 C의 넓이는 반지름 얼마짜리에서? 3짜리에서 반지름 얼마짜리를? 2짜리 빼는 거니까 요놈을 시키면 3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제곱? 2의 제곱의 파이가 나올 것이고 그럼 얘는 몇 파이가? 5파이 나올 거고요. 다음 D의 넓이는? 그러니까 5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하니까 얼마? 7 파이 됐니? 넓이 파이 붙여라. 아 이거 가장 기초도 안 해. 다음 2는 5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러면 9파이 됐죠? 됐냐 안 됐냐?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이러한 영역들을 색칠을 몇 가지 색으로? 세 가지 색으로 색칠한대. 됐어 안 됐어? 이 얘기만 빠졌으면 그냥 하면 돼. 뭐 A 세 가지, B 두 가지, C 두 가지 이런 식으로 그냥 쭉 가면 된다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얘잖아. 맞아 틀려?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이 물감에 따라서 물감은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그 영역을 어떤 놈을 칠하냐에 따라서 더 쓸 수 있는 게 있고 못 쓸 수 있는 놈이 생길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여기서 쌤 이거 처음 보는 건데요? 고민하지 말라고.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 뭐 해라? 그렇지 매번 얘기하잖아. 뭐 해라? 나열해라. 쌤 그럼 어떻게 나열해? 안 정해져 있는데 임의로 무조건 뭐 해놓고 가라 그랬어? 잡아놓고 가라 그랬지. 다시 나열할 때 안 보이면 무조건 얘를 니들이 무조건 뭐 하라 그랬니? 잡아놓고 나열하라 그랬지. 그럼 그 얘기는 색깔 세 가지가 있다 그렇구만 얘기했지. 어떤 색인지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정해야지. 그럼 임의로 잡으라고 그냥 니네가 나열할 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잡아. 그게 끝이라고 경우의 수는. 그러면 색깔 세 가지 불러? 빨간색 빨, 파란색 파, 초록색 초. 오케이. 자, 빨, 파, 초 세 가지를 색칠하겠습니다. 됐냐 안 됐냐? 그럼 색칠을 할 때 A부터 칠하는 게 편하겠니? E부터 칠하는 게 편하겠니? A부터? 힘들죠. 야 많이 칠하는 것부터 일단 날리는 게 제일 편하지 무조건. 얘 칠하고 나면 얘는 칠하면 얘 칠할 수도 있고 얘 칠할 수도 있고 얘 칠할 수도 있잖아. 얘는 칠하면 누구 칠해야 돼 무조건? 그렇지. 더 칠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 더 이상 안 돼. 얘네들은 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건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경우의 수가 힘든 이유는 너네가 나열할 때 경우가 여러 가지 나뉠 수 있잖아. 그 경우가 최대한 많은 쪽으로 가야 돼? 적은 쪽으로 가야 돼? 그렇지. 여사건에도 항상 얘기했거든. 무조건 경우 적은 거 가라 그랬지 무조건 여사건 아니라 그랬어. 적어도란 말이 나와도. 또는 적어도란 말이 안 나와도 여사건 쓸 수 있다 그랬잖아. 무조건 경우 어떤 경우는? 작은 경우로 가시는 게 기본이라고.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당연히 누구부터 칠하시고? 2부터. 그 다음에 2 다음에 바로 H를 다시 2 다음에 D. 아 붙어있는 놈인데 붙어있는 놈부터 가야 될 거 아니야? 다음 C. 다음 B. 다음 A. 이러고 칠하라고. 그럼 2에 만약에 누구를 칠하면? 빨갱이를 칠하면 됐어 안 됐어? D에 칠할 수 있는 건 누구? 파랭이나 그렇지. 누구를? 초록이 칠할 수 있습니다. 됐어 안 됐어? 그러면 2에 빨갱이 칠하고 D에 파랭이 칠했는데 여기가 7파이 했으니까 C에는 파랭이나 빨갱이 칠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무조건 누구 칠해야 돼? 초록색 그렇지. 빨갱이 못 칠한다고. 표현이에 갔어 안 갔어? 초록색을 칠해?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건 얘는 3파이니까 표현이에 갔냐 안 갔냐? 초록인 칠할 수 있긴 해. 하지만 인접했으니까 칠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칠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니? 파랑이밖에 없죠. 표현이에 갔어 안 갔어? 그럼 파랑이를 칠하면 파랑이는 이미 다 썼어 안 썼어? 썼지.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건? 초록색이나 초록색? 빨간색 그렇지. 빨갱이. 이렇게 두 가지 칠할 수 있을 거거든. 표현이에 갔어 안 갔어? 됐니? 다
초록이를 칠해? 그럼 당연히 여기는 또 누가 칠해줘야 되고? 아니. 파랭이 칠해야 되고. 됐냐 안 됐냐? 파랭이 칠했어? 그럼 당연히 여기 또 누구 칠해야 되고? 초록이 칠해야 되고. 초록이 칠했어?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파랭이 아니면 또 누구? 빨갱이 칠할 수 있겠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맨 앞에 누구를 칠하는 순간, 빨갱이를 칠하는 순간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나와? 요놈식이가 4가지 나오잖아. 근데 맨 앞에 빨갱이 말고 또 모두 칠할 수 있어? 파랭이 또? 그렇지. 그럼 경우의 수는 12가지. 됐지요? 가장 기본, 다시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은 무조건 뭐 해라? 나열해라. 하지만 내신 시험 보는데 만약에 나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복잡해. 그럼 그건 내신 시험 볼 때 풀면 돼, 안 돼? 그렇지, 안 돼. 예, 갔어. 시간 죽일 수 없으니까. 딴 거 먼저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아예 못 건드리겠다. 나머지 문제들 봤더니 못 건드리겠다 하면 그 다음에 차라리 나열하는 걸로 들어와서 이거 하나라도 풀어. 그게 훨씬 나은 거거든. 뭔 소린지 이해 갔냐 안 갔냐? 풀 줄 모르겠어. 나머지 문제들 어려워. 접근도 못하겠어. 그러면 걔들은 어차피 나중에 찌를 거니까 차라리 나열하는 걸로 들어오라고. 이건 나열만 하면 이런 류도 풀어낼 수 있으니까. 이해 갔냐? 됐니? 정답! 자, 왼쪽 지웁니다. 다음 사람 몇 명이 있는데? 7명.
일곱 명 사람은 서로 같아 달라? 달라요. 달라. 마차에 이렇게 의자가 있고요. 다음 각 앞에 있는 오른쪽 좌석에 어쨌든 마부는 앉아야 되고 7명의 관광객이 다음 조건을 모아도록 만족하도록 비어있는 몇 개의 좌석에 7개의 좌석에 모아는 경우 앉는 경우를 구하여라. 그러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했다는 얘기는 가조건과 나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 되니 둘 다 만족하면 안 되니 둘 다 만족해야 돼. 둘 다 만족해야 되죠. 먼저 그 국어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됐냐 안 됐냐? 당연히 가조건과 나조건을 모아야 돼. 만족해야 될 거야. 됐어 안 됐어? 자 그렇다면 현재 지금 마차를 쳐다보고 앉아 있으니까 마차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마부가 앉았어. 나머지 자리에 몇 명에서 7명 누가 앉아야 되는데 A, B, C, D, E가 앉아야 되는데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보니까 A하고 B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니? 같은 2인용 의자에. 같은 2인용 의자에. 2인용 의자에. 의자에 앉아야 된대. 됐어 안 됐어? 얘들은 결국에 뭐 해야 된다고? 붙어 앉아야 된다고 한마디로. 다음 누구하고 누구는? 시하고. C하고 D는 어떻게? 떨어져 앉아야 된다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CD는 안 떨어져 앉아야 되고 AB는 붙어 앉아야 되니까 당연히 붙어 앉는 경우는 쉽지. 붙여서 앉히면 되잖아. 근데 떨어져 앉히는 건 생각보다 얘는 어때요? 애매하지요. 떨어져 앉을 때 C하고 D가 CD 중에 한 명이 마부 옆에 앉을 때도 있고 다음에 다른 자리에 앉으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 표현 이해가 싹았어. 그러면 아예 속편하게 어떻게 앉히는 경우에서 A, B가 먼저 어떻게 앉는 경우에서 A, B가 이웃해서 앉는 모든 경우에서 빼버리면 되겠네. A, B 일단 모하면서 이웃도 하고 누구하고 누구도 C하고 D가 모하는 경우도 이웃하는 경우도 모하는 게 빼버린 게 얘는 속편하겠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다시 C하고 D가 떨어져 앉아야 된다는 건 CD 중에 한 명이 마부 옆에 앉을 때도 있고 마부 옆에 아니면서도 또 뭐 할 수도 있어? 떨어져 앉을 수도 있는 거잖아.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렇게 앉을 수도 있는 거거든. 됐니?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앉히는 게 얘는 뭐 할 거야? 처음에 속편할 거야. 됐냐 안 됐냐? 표현이 갔나요? 됐냐? 자리에 안 가신 분? 없지요? 물론 뭐 다른 방식도 있으니까 좀 이따 그거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A, B가 이웃해서 앉는 경우는 A, B를 어쨌든 저쨌든 먼저 모으는 했으니까 이웃은 시키니까 이웃하는 경우는 당연히 뭐 해라? 둘? 그렇지 묶어라. 됐어 안 됐어? 이웃하면 일단 묶어놨을 거 아니야. 그럼 이 A, B 이웃했는데 요놈의 식기가 그러면 항상 뭐부터 순서대로 가라 그랬습니다. A, B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여기 자리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여기 자리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갈 수 있어. 여기는? 들어갈 수 있어. 여기는? 들어갈 수 있어. 그렇지. 그러면 A, B가 뭐 할? A, B에 뭐부터 찾아야 돼? 위치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갈 자리. 몇 개 줄 중에? 세 개 줄 중에 몇 군데? 한 건데. 경우의 수 시작? 3, C, 1. 됐어 안 됐어? 그럼 거기에 A, B 놨지? 근데 그 안에서 A, B끼리 이렇게 앉는 두 자리가 있으니까 위치 뭐 할 수 있어? 바뀔 수 있잖아. 그럼 위에들의 위치 바꾸는 거 뭐? 곱하기 2, 100. 2 아니라 그랬다. 정확하게 구분하라 그랬어. 순서 변동되는 거. 제발 구분 정확하게 하라 그랬어. 됐니? 그럼 A, B는 이제 놓였어 안 놓였어? 놓였어요. 놓였지요. 그럼 A, B가 놓이면 우리는 A, B만 이웃하는 경우를 찾으니까 나머지 몇 명이? 5명. 나머지 5명은 몇 자리에? 5자리. 5자리에 그냥 랜덤하게 뭐 하면 돼? 앉으면 되잖아. 그럼 5명이 뭐랑 똑같아? 1년. 나열이랑 똑같죠. 또는 5자리 중에 5P 5 뽑는 거랑 똑같을 것이고. 그럼 연홍식은 뭐? 5. 오케이. 됐어 안 됐어? 그럼 둘을 뭐하고? 곱하고.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A, B 뭐 해야 되고? 이웃하고 CD도 뭐 해야 돼? 이웃해야 돼? 그럼 A, B 묶어? 다음에 CD도 뭐해? 묶어? 그럼 A, B 먼저 가야 되겠네? 자, A, B의 위치 어떻게 되고? 3C 1에 A, B 뭐? 자리
받고. 됐냐 안 됐냐? 그럼 A, B가 또 예를 들어 이 자리에 들어갔어.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누가 들어가야 돼? CD가 뭐해서? 이웃한 상태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CD가 들어갈 수 있는 줄을 정해야 되겠네. 몇 줄 중에? 두 줄 중에 몇 줄을? 한 줄을. 그럼 CD는 시작? 그 다음은 일단 들어갈 줄 정해졌지? 그 안에서 위치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뭐? 곱하기 입회. 그럼 CD까지 앉는 경우 다 됐죠? 남은 몇 명? 3명. 됐냐 안 됐냐? 요 남은 3명은 세 자리에 그냥 뭐 하면 돼? 앉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럼 둘 뭐하고? 곱한 걸 뭐 해주면? 빼시면 되겠죠. 됐니? 됐어 안 됐어? 자리에 안 가신 분? 없나요? 없니? 자, 그 다음은 요렇게도 앉을 수는 있습니다. A, B가 뭐 해야 되고 이웃해야 되고 C하고 D는 뭐 해야 되는데 떨어져 앉아야 되니까 일단 A, B는 이웃을 해.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이제 계산을 안 해도 될 테니까 여기까지 A, B는 정해놨잖아. 됐니? 그럼 남은 자리를 보면 남은 자리 몇 자리가 존재하는데? 5자리가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야. 이 5자리에 C하고 D가 뭐 해야 된다고? 떨어져 앉아야 된다고. 표현이에 갔어. 다시 C하고 D가 어떻게 앉아야 된다고? 떨어져 앉아야 된다고. 그럼 C하고 D가 떨어져 앉아야 된다는 건 이 개념도 되죠. 남은 몇 명이 있는데? 3명이 있는데.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건 사고의 차이기 때문에 꼭 이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기본은 이렇게 가시는 거니까. 자, 다시 C하고 D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우린 보통 CD 이웃한다 안 한다의 개념을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니들이 처음에 CD 중에 한 명이 여기 앉을 때 또는 이렇게 앉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표현이 갔어. 그런데 이웃하지 않게 앉히려면 여기 자리에 나머지 EFG 중에 몇 명이 2명이 각각 몇 자리씩 차지해버리면 차지하면 끝이야. 그럼 걔는 때려 죽여도 같이 못 앉아. 뭔 소린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면 EFG 중에 몇 명을 먼저 선택해서 그렇지. EFG 중 몇 명을 2명을 먼저 뭐해? 선택을 합니다. 그럼 얼마? 3, C, 2 선택을 했죠? 그런데 그 둘이 어디 앉아야 돼? 남은 2줄에 한 명씩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남은 2줄에 몇 명씩 가야 된다고? 한 명씩 가야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남은 2줄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한 명씩 가야겠지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사람 뽑은 2명이 각 줄에 하나씩 2줄 갈지 2줄 갈지 줄과 사람 하나랑 서로 뭐 하면 돼? 짝지으면 되겠네? 경우의 수는 2줄 2명이 이렇게 되니까 얼마? 2, 100. 그럼 줄은 정해졌잖아. 각각이. 어느 줄에 누가 들어가는 것까진 정해진 거지? 여기까지 사고 따라왔니? 그럼 그 사람의 모두 정해져 있어. 위치를 정해야겠지요. 맞아 틀려? 여기 앉을지 여기 앉을지 이렇게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쌤 나중에 이렇게 오펜 때리면요. 그건 안 되지. 자리 5개 갖고 노는 거니까. 둘은 일단 들어갔으니까 앉혀놓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요런 자리에 2자리 중에 한 자리 뭐 하셔야 돼? 선택하셔야 될 것이고 자리 선정. 마찬가지로 2자리 중에 몇 자리? 한 자리 뭐 하셔야 되고 선택하셔야 되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몇 명이? 3명. CD에다가 한 명 더 있을 거 아니야. 저 EFG에서 남은 한 명. 그 3명이 남은 몇 자리에? 3자리에 앉으면 끝이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3자리에 랜덤하게 앉으면 되니까 3팩으로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표현 이해 갔어? 근데 뭐 굳이 이거보단 기본적으로는 이 경우가 항상 내신에서 다루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이걸 쓰신 게 훨씬 더 낫긴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가능을 하다라는 것만 그냥 감안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기셔가지고 자, 다음 155쪽 질문.
995번. 995번 5번. 또 997번. 997번 또 에이 또 지난번에 너 이거 질문하지 않았어? 비슷한 거? 윗줄 아랫줄 너 질문하지 않았니?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자 다시 갑니다. 995번하고 997번이요. 자 95번부터 가면 길동이는 비밀번호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면허와 영어 이름인 길동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을 만들려고 한다. 앞에 네 자리는 무엇을 먼저 만들고 숫자. 뒤에 네 자리는 뭐를 나열해서 알파벳을 나열해서 통 8자리 비밀번호를 만든다. 그러면 얘는 숫자와 알파벳을 8자리 중에 섞는 게 아니라 표현이 해갔어? 먼저 앞에 4개는 무조건 뭘 쓰고 숫자. 숫자 뒤에 4개는 뭘 쓰고 알파벳. 알파벳을 쓰니까 이 비밀번호를 만들려면 숫자에 대한 존재 조건을 먼저 여기 숫자 만든다 그랬으니까 이 새끼 경우와 다음 뒤에 4자리인 여기에 무엇을 영어를 사용한 경우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따로 계산한 다음에 그 둘을 뭐 해주면 되겠어? 그렇지 곱하면 되겠지요. 그랬더니 주민등록번호는 6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사용하는데 4개. 4개를 사용하는데 0을 몇 개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 2개 사용하는 경우에는 0끼리 무조건 뭐 해라? 이웃. 이웃한다. 그럼 0을 2개 사용될 경우에는 이란 표현에는 0을 꼭 2개 쓰라는 거야? 아니요. 아니지. 0이 뭐 해도 돼? 안 쓰여도 되고 0이 뭐 해도 돼? 하나만 써요. 하나만 쓰여도 되고 표현이 해 갔어 안 갔어? 0이 몇 개가? 또 2개 쓰여도 된다는 얘기잖아. 표현이 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면 숫자 먼저 맞지요? 자 숫자 0이 어떻게 되는 경우? 2개 쓰는 게. 0이 몇 개 쓰이는 경우? 빵개부터 보지 뭘 그래 뭐 2개 해도 상관없긴 한데 빵개 그럼 0이 빵개 쓰면 숫자 뭐 써야 돼? 4개. 5, 7 13. 13을 그냥 그대로 그 순서대로 쓴대? 아니요. 아니잖아. 맞아 틀려? 5, 7, 13을 뭐 해주면 돼? 나열 5, 7, 13 그럼 일어나야 하면 될 거 아니야? 얼마? 4팩 다음 0이 몇 개가 쓰이면? 1개가. 1개가 쓰이면 그렇다면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이 우리 숫자 몇 개를 지금 뽑아야 되는데 4개 뽑아야 되잖아. 그 4개 중에 누구 1개는 숫자 1개는 정해졌지 현재. 누구로? 0으로. 그럼 나머지 숫자 몇 개는? 3개는 누구 중에서? 5, 7, 13 중에서 뭐 해야 돼? 뽑아야 되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숫자 몇 개를? 3개를 먼저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경우에서 시작? 4시 3 하고 되냐 되냐? 그 다음에 0, 얘 3개 이제 뽑았어? 0 1개 이미 뽑아놨잖아? 그럼 이 4개를 뭐 해주면 돼? 나열하면 되겠지. 그럼 경우의 수는? 4패. 곱하기 얼마? 4패 됐지요? 다음 0이 몇 개가 쓰이면? 2개. 2개가 쓰이면 또 마찬가지로 뭐부터 먼저 해야 되니? 숫자 몇 개를? 2개를 되냐 안 되냐? 근데 니들이 감안해야 될 건 내가 자꾸 경우의 수를 직접 자꾸 풀어봐야 된다는 건 나라가면 쉽거든. 왜? 내가 사고 돌아가게 그 순서 정해주니까 니들은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그래서 계속 풀어보라는 거야. 경우의 수는 혼자서 하면 순서 꼬이는 사람들이 100명, 10명 중에 7, 8명은 순서가 꼬여. 정말로 뭘 먼저 해야 될지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나랑 하면 쉬워. 왜?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니네가 직접 하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계속 내가 나열해보고 자꾸 시키잖아. 하라는 게 그거야. 기본 순서 돌아가는 걸 먼저 정확하게 먼저 판단하셔야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 듣고 아 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기는. 어떤 순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거를 먼저 파악하신 게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0이 2개면 숫자 2개 뽑아야 돼. 경우의 수는? 4시 되냐 안 되냐? 그럼 숫자 총 몇 개야? 4개. 4개 나왔지. 그럼 4개 그냥 일렬나열 하면 돼? 안 돼. 어떻게 가야 돼? 0과 0은 묶어야 돼. 묶어야 되지. 이웃하라고 했을까? 그럼 0, 0 묶었어? 남은 숫자 몇 개 있어? 2개. 2개인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얘 뭐 해줘야 돼? 일렬 나열해야 되죠. 나열하면 3
100 나와야 될 것이고. 됐냐 안 됐냐? 근데 묶음만 해서의 나열 이때 신경 쓸 필요 있니 없니? 없으니까 얘로 끝이겠죠. 그러면 이 경우를 다 뭐하면? 그렇지. 다 더하는 게 뭐가 된다라는 거야? 숫자의 경우야. 그럼 이제 누구의 경우를 찾아야 돼? 영어의 경우. 그렇지. 영어 알파벳의 경우 찾아야겠죠. 그럼 알파벳의 경우 찾으면 자, 영어의 경우를 찾아보게 된다면 영어 이름은 알파벳 7개 중에서 마찬가지로 4개를 쓰는데 G가 2개 사용되고 G와 G 사이에는 적어도 몇 개의 모음을? 한 개의 모음을. 됐냐 안 됐냐? 뭐 한다? 나열한다. 그러면 이때는 G를 반드시 2개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렇지. 한글이 잘해야시겠죠. 됐냐 안 됐냐? 내가 그래서 얘기하잖아. 여기 국어 안 되면 어차피 찐따라니까?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얘네들이 앞에서 했던 그런 기본 유형들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 학교 시험이. 기초형은 어차피 맨 앞에 정말 시간 때우기를 한 2-3문제만 주고 여기 끝이야. 나머진 다 기본적으로 나열하고 확인하고 경우 확인한다 이런 경우로 들어가는 게 여기 경우의 수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의 수 힘들다고 자꾸 얘기한다고. 그래서 얘기했잖아. 기말고사 겁나 빡셀 거라고 내가. 경우에서 많이 어렵다고 계속 얘기해 주잖아. 잘 잡으시라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이미 문자는 정해졌어요. 뭐하고 뭐가? G하고 G가 정해져 있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럼 남은 문자가 뭐가 되는데? 남은 문자 I, L 다음에 D 다음 O, N 됐냐 안 됐냐? 이렇게 문자가 존재하는데 이 G하고 G를 사이에는 적어도 몇 개의 모음을? 한 개의 모음을 뭐한다? 나열한다. 그럼 G하고 G 사이에는 모음이 몇 개 들어갈 수 있고? 한 개 들어갈 수 있고. 다음 모음이 몇 개 들어갈 수 있고? 2개 들어갈 수 있고.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여기서 야 너 자음 불러. LD N 모음 불러. 오케이. 이제 자음 모음 구분할 줄 알아. 됐지요? 됐니? 그러면 너무 쉽게 해서 우리가 적어도란 말이 나왔으니까 기본은 어떻게 하시는 게 속 편해? 뭐 하는 게 편해? 경우 맞아. 6번. 6번 하려면 전체 경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다시 G하고 G 사이에 적어도 몇 개의 모음을? 한 개의 모음을 뭐 한다? 나열하는 경우는 G하고 G 사이에 뭐가 왔을 때? 모음이 없을 때. 맞아 틀려? 그럼 뭐가 났을 때? 자음이 온 경우를 뭐 해버리면? 빼버려도 되겠지요.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가냐? 이때는 선택입니다. 모음이 한 개일 때와 2개일 때. 근데 모음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지. 난 개인적으로도 모음 2개를 모음이 한 개일 때 2개일 때가 난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갔어. 전 저거는 무조건 6건이 편해요. 대부분 뭐 사고가 그럴 테니까요. 6건으로 만약에 간다면 G하고 G 사이에 뭐가 오는 경우를 전체에서 G하고 G 사이에 뭐가 오는 경우를 자음만 오는 경우를 뭐 해버리냐? 빼버려야겠죠. 됐냐 안 됐냐? 그럼 전체의 경우는 G하고 G 사이에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문자 몇 개 와야 되는데? 4개. G하고 G 사이에 문자가 4개 와야 돼? 2개. 그렇지. 몇 개 와야 돼? 2개 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럼 문자 2개를 먼저 뭐 해줘야 돼? 뽑아야겠지. 몇 개 중에? 5개 중에 몇 개를? 5개 중에 몇 개를? 2개를 뽑고요. 얘는 단순히 뭐 한 거야? 뽑은 거지. 뽑은 다음에 위치 변동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뭐 들어가야 돼? 곱하기 2패.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냐? 됐니? 다음 빼기. G하고 G 사이에 뭐만 오는 경우? 자음만 오는 경우.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냐? 다시 뭐가 오는 경우? 자음만 오는 경우. 됐나요?
근데 요 놈의 식기가 어쨌든 자음만 오는 경우를 잘 보시면 자음이 오는 경우는 자음 몇 개 중에? 3개 중에? 2개 불러? 3시 3C 2 다음? 곱하기 2패 이렇게 될 것 같잖아. 근데 생각 잘 하셔야 된다고 이게. 다시 문제에선 G하고 G 사이에 적어도 몇 개의 모음을? 한 개의 모음을. 그럼 G하고 G 사이에 모음이 하나도 안 오는 경우를 우리가 지금 빼든다는 거잖아. 뭔 소린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여기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고. G하고 G 사이에 반드시 문자가 와야 되니? 이해 갔어? 그게 전체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 갔냐 안 갔냐? 이렇게만 나온다면 이 전체를 이렇게만 봤으면 이 해석으로 봤으면 이게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 G하고 G 사이에 문자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 아니야. 이 전체의 경우는 문자가 안 들어올 때도 있어. 맞아 틀려? 문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 몇 개가? 한 개가. 문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 몇 개가? 2개가. 그 경우가 다 들어가야 돼.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다 잡아내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사건이 쉬워 어려워? 훨씬 어려워.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잘 하셔야 된다고. 문제 이해를 여기는. 그럼 그 얘기는 차라리 속 편하게 그 전체 경우를 전부 다 잡긴 빡세니까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계속 얘기했죠. 적어놓은 말이 나와도 무조건 여사건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G하고 G 사이에 차라리 모음이 몇 개 오는 경우? 한 개 오는 경우. 다음 모음이 몇 개 오는 경우? 2개 오는 경우. 되냐 안 되냐? 그럼 G하고 G 사이에 모음 2개 오는 경우는 얘는 쉽죠. 누구하고 누구 와야 되니까? I하고 O인데 그걸 우리는 뽑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거기에 뭐만? 위치 변동만 떠올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2패. 끝났죠? 다음 G하고 G 사이에 모음이 몇 개 오는 경우는? 한 개가 오는 경우는 이때는 모음이 한 개에 자음이 한 개가 G하고 G 사이에 반드시 와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 모음 한 개의 경우에는 달려있을 거거든. 모음 몇 개만 한 개만 올 때가 있고 됐어 안 됐어? 모음 몇 개가 한 개, 그 다음에 자음 한 개 이렇게 올 수 있거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 G하고 G 사이에 모음이 한 개만 오는 경우는 일단 어떤 모음인지를 먼저 뭐 해줘야 돼? 모음을 선정해야 될 거 아니야? 모음 몇 개 중에? 2개 중에 몇 개를? 한 개를 선정을 해? 그럼 이때는 이 사이에 모음 하나 온 거니까 얘 위치 변동을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까지 뽑아놓은 순간 이때 만들어진 모양이 G, 모음, G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돼? 일단 묶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묶음이 풀어지면 돼 안 돼? 안 돼. G하고 G 사이에 하나는 와야 되니까. 다음에 근데 문자 몇 개가 지금 현재 들어가야 돼? 4개 들어가야 되니까 남은 문자 하나 더 있어야겠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몇 개 중에서 자음 3개 중에서 몇 개를? 하나를 뭐해? 뽑아? 그러면 현재 이 모양이지. 그럼 얘네 둘을 뭐 하는 거야? 1년 나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경우의 수는 곱하기 뭐? 됐지요? 다음 모음 한 개와 뭐가 올 때는? 자음 한 개가 올 때는 모음 하나 뽑아야 되겠네요. 올 거. 시작? 2C 1. 다음 자음 하나도 뽑아야 되겠네. 뭐? 3C 1.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어쨌든 얘 경우에서 12가지. 다음 띄어놓은 식기를 둘을 뭐 하시고? 곱하고. 그러면 G하고 현재 모양이 이렇게 온 거지. 둘의 위치 뭐 될 수 있어? 곱하기 뭐? 2패.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연놈 식기는 또 몇 가지? 12가지. 됐나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자리에 안 가신 분? 됐니? 선생님, 응? 모음 형님 올 때 남은 문자에
모음은 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맞다. 나온 문자에 모음하도 되네. 미안. 모음 한 개니까 sorry. 여기 사실이래요. 됐죠? 됐어? 남은 문자에 모음 와도 상관없는 거잖아. 빠지는 게. 여기 사이에 모음 왔으니까. 그럼 요 놈의 식기는 2, 4, 10에서 16 이렇게 되겠다. 됐지요? 그럼 요 놈의 식기에서 어쨌든 다음 모음 2개 계산됐으니까 하나, 둘, 셋은 뭐 하시고? 더하시고. 그럼 이게 영어 개수고. 다음 숫자 개수는 또 하나, 둘, 셋 뭐 하시고? 더하시고. 만들어진 8자리는 얘네 둘 뭐 하고? 곱하고. 됐지요? 정답? 하고 잠깐 쳤다 하겠습니다.